네, 오늘 말씀하실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나의 마음이다, 혹은 그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보고 듣고 말하는데 분별을 두지 말고 모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마음이고 그것이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합니다. 근데 아까도 그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본래 마음이다. 근데 그 보고 듣고 말하는 주인, 그거는 다 본심이죠.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대상화해버리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틀린 게 돼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그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이라고, 이 놈이라고 알고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죠.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을 이제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이 표현상에 있어서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다 그대의 분별지다, 분별지고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명한 게 그걸 대상화해서 말하면 분별지고,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나인 줄 알고 하면은 그거는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을 이제 그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해서 말하는 거는 그건 분별지죠. 근데 본래 마음,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별하는 것도 본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네, 본래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래 마음의 자리는 부처는 중생이든 다 같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중생이니까 그 본래 마음의 바탕에 있어 끊임없이 이제 나쁜 마음을 많이 일으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중생의 심리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본래 마음,清정한 마음, 근데 드러나는 것은 전부 악한 행동이란 말이죠. 안진지로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 본래 마음은 원래清정한데 그게 티끌이 묻어있기 때문에, 업이라 부르건 티끌이라 부르건 그런 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나쁜 마음을 내는 것도 본래 마음이 하는 거고, 착한 마음이 내는 것도 본래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리에서 보면 나쁘다, 착하다라는 것도 분별심일 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원래清정한 마음인데 티끌이 묻어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틀린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사실은 틀렸어요. 그 말은. 티끌이 묻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 틀렸어요. 본래 마음에는 티끌이 묻을 때가 본래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티끌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본래 마음에는 티끌 묻을 때가 본래 없습니다. 그게 육조대사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거죠. 불성상승정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 맞는데, 원래 티끌이 묻어있는 때가 없는清정한 마음에서 왜 99.99%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그게 그 99.999%가
99.99%가 그런 걸 어디서 봅니까? 보는 거는 보는 자리는 마음대로. 그거는 남 걱정하지 마세요. 99.99가 그렇다는 건 그 사님 생각일 뿐이에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말만 돌이켜보면 자, 지금 그게 왜 틀렸느냐 하면 설사 자, 세상에서 99.99%가 그 사님 말씀대로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지금 저하고 그 사님이 말하는 데는 99.99%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99.99%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게 지금 그 사님의 망상이라는 걸 알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제 비유로 해암 스님한테 그래서 불교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 불교신문 기자도 스님이었어요. 항봉 스님인가 누가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뭔 질문을 했냐면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스님들이 그 막행막식을 해가지고 뭐 기사화되고 언론에 막 나고 이런 사건이 자주 있었잖아요. 조계종의 폭력 사태가 나고 뭐 그랬을 때 왜 스님들이 막행막식 하는 스님들이 왜 막행막식 하는 스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막행막식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 신문에 계속 나고 뭐 요즘 뉴스에 못 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시고 듣고 안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냐 하고 감을 질렀어요. 지금 거사님이 하신 말씀은 딱 그거예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99.9%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엮어져 갈 뿐이에요. 지금은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매 순간 돈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하고 거사님하고 말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리고 지금 줌 미팅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이게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 99.9%가 그렇다는 거는 거사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네. 수술대사가 표현하기를 네. 마음과 뜻을 가지고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원래 무리무리라고 하셨고 수술대사는 마음이 있고 이제 글이 있어서 그 글을 닦아서 없애서 친근한 마음을 뜯어내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육조의 말씀도 맞지만 실수의 말씀도 맞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신수대사의 개성을 보고 많은 그 학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열심히 수행하면 좋은 갑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는 육조의 말도 맞지만 실수의 말도 맞다. 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신수의 개성처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 순간 점차로 매일매일 우리가 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닦아 나가는 거는 맞지만 신수가 얘기한 것은 보리본무수라고 보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신수의 개성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수행을 해가는 거는 우리 마음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닦아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보리라는 말에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원래 이런 때묻는 때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를 알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때를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 개송이 틀린 이유는 도리를 비유를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조가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여쭤본 거하고 표현이나 것을 듣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다라는 표현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쉬어져 있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말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말을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네 분별심이다. 이렇게 해도 분별심을 일으키는 사람을 지적하는 말은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분별심조차도 본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돌이켜서 깨우쳐줘야죠. 예. 뭐 마음을 쉬는 건 이런 건 수식어로 들어갈 뿐이고 그냥 뭐 수식어가 필요할 때 수식어를 넣되 그 수식어가 이치에 맞게 넣으면은 그냥 그 수식하는 말이고 그 수식어를 빼도 말이 되니까 그거는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원래 진정한 마음에서 어떻게 악행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악행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네. 어떻게 대답하는 그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어떻게 악행이 일어납니까? 그랬어요? 누가 악행을 일으킵니까? 그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 수미상공안을 정확히 공을 들이셔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남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게 가정법이 들어가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사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거 바로 아셔야 돼요. 그거 놓치고 자꾸 가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거사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수미상공안이든 교계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만 캐치를 하세요. 지금 거사님이 저한테 왜 청정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일으킵니까? 지금 거사님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그럼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악한 마음을 일으킨다 할 때, 그게 악한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자꾸 이 세상 사람들 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생각이고 번뇌망상이에요. 지금 여기 뿐이에요. 다른 거 상정하지 마세요. 네. 원래 선문답에 그렇게 해요. 오죽하면은 그 선사들이 왜 제자들을 주장자로 머리를 때리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 순간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바로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승건 거사님은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치원생처럼 안 다루어요. 유치원생이나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은 틀린 말을 해도 그래 대답 잘했어 국회 추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바로 주장자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승건 거사님한테는 대학원생 대접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짜릿짜릿한 걸 느껴야 돼요. 지금 저하고 방 거사님이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런 걸 해주셨을 때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거 진짜 칼날같이 바로 날아오는 주장자처럼 이렇게 그냥 그거를 느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박 교사님하고 저하고 했는 문답이 진짜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는 선문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